자, 5, 6월 강의 잠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 3, 4월 강의는 어쨌든 이론 강의입니다. 1, 2월은 기본 이론, 3, 4월은 심화 이론 해서 이론서를 가지고 꾸준히 진도를 나가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5, 6월 강의부터는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래서 5, 6월, 7, 8월 두 시기에 이루어지는 강의는 둘 다 문제풀이입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집을 푸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5, 6월은 기출문제 중심이고 7, 8월은 예상문제 중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5, 6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포인트는 기출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미리 풀어오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논술 기출은 미리 약간씩 풀어오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기출 파트들은 잘 안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준비 자체를 애초에 공부 자체를 논술 시험의 형태에 맞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5급 2차 시험의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괜찮지만 또 일부는 느낌이 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기출은 풀고 미리 풀실 수 있으면 푸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쌤들이 고민이 좀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는데 좀 번거롭죠. 번거롭고 어떤 깊이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잘 안 서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쌤들 처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면 기출 강의는 최근에 우리 논술 시험 자체가 애초에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하던 시점에도 기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악하는 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는 그거예요. 채로 한번 걸러요. 그러니까 공부 내용 자체를. 5, 6월이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이라는 채를 가지고 촘촘한 채를 가지고 탁탁탁 이제 진짜 걸러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암기가 돼야 문제풀이를 하든 기출을 보든 하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시점은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하는 시점은 그게 언제일까? 7월? 9월? 그래서 항상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기출을 보고 문제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이 키워드가 이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외우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걸러져요. 걸러지면서 오히려 키워드나 중요한 사항들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암기가 좀 잘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되게 큰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5, 6월 달에 주로 정리하는 문제는 당연하지만 중등 임용 논술 기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논술 기출. 논술 기출은 두 가지 형태로 봐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실제로 시험 출제되면 풀세트가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고 제시문 길게 있고 배점 길게 있고 요 형태로도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쪼개서도 연습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들을 다 따로 모아서 연도별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 문제들 다 따로 모아서 연도별로 딱 정리를 하고 해서 이게 전체 문제 맥락에서 접근하는 연습, 분석하는 연습하고 개별 항목 하나하나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게 논술 기출 문제 쪽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기출 중에서 일부 좀 걸러진 문제들,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건 아니고 후반부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살펴봐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문제들은 다시 재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은 되게 안전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실히 머릿속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기출문제 사례로 5급 행정고시, 5급 5급 행정고시에서 2차 교육직렬 뽑는 시험에서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 시험 문제들은 해마다 6월 달 즈음에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시험은 7, 8월 달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올해 나온 시험인 거예요. 올해 나와서 교육부 쪽에서 최근에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가장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작년도까지 나왔던 거. 근데 형태나 물어보는 주제의식 자체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험이랑 서로 객관식 때도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5급에 거의 그대로 활용돼서 논술 문제가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활동을 해요. 이게 문제집에 다 있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영역별로 우리가 본 진도에서 나갔던 진도 순서에 맞춰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중요 영역 먼저 확인을 하면서 진도를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하게 되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 강의 형성평가는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있어서 특히 기출 강의는 듣고 나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복습 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형성평가는 똑같이 매주 필요합니다. 우리 형성평가는 7, 8월까지 계속해요. 사실은 9월 달에도 하고 싶은데 진짜 죽어도 시간이 안 나요. 그때는. 시간이 안 나서 못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5, 6월 달에도 형성평가는 진행을 하고요. 자, 드디어 모의고사가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월 달에는 갑자기 알고 계셨죠? 그쵸? 1, 2월 달에는 그 2번 보잖아요. 시작할 때 한 번, 거의 마무리할 때 한 번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5, 6월 달부터는 2주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보고 매 홀수 차수 그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 첫 주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7, 8월 달에도 똑같이 4번 보게 돼요. 4번 보고 자, 첨삭은 한 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필요하신 분들 매 강의마다 새로 짜드려요. 근데 잘 운영되면 새로 안 짜셔도 되는데 추가로 필요하시거나 새로 구성을 하고 싶거나 하시면 스터디는 계속 진행을 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풀이하면 재밌어요. 비슷한 형태가 우리가 형성평가 볼 때도 자, 이건 기출이죠 하고 보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문제를 쭉 돌리다 보니까 좀 확실히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공부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 자체는 문제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집도 작년 기출을 다 추가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는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썸 요약 노트인데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로 있으면 이썸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썸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니까 같이 보세요라고 안내는 해드리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보시는 거고 최대한 그 교재 자체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썸 요약 노트를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익히 인출 자료가 나가요. 또 근데 3, 4월 달보다 빈칸이 좀 더 있어요. 7, 8월 달 되면 더 비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 암기 인출이 되어야 하는 정도를 익히 빈칸 자료를 통해서 계속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수업 시작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는 사항이긴 한데 진도는 복습이 굉장히 짧아요. 쌤들 해보시면 굉장히 짧아지고 개인 복습을, 개인 공부를 이때부터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복습이 그냥 개인 진도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근데 5, 6월 달부터는 수업 진도 나가는 거하고 별개로 개인 진도를 돌리고 계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 형태로 연습을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논술 기출이거든요. 논술 기출이라서 논술 문제가 있고 논술 제시문인데 이게 교육과정 영역만 따로 띈 거예요. 교육과정 영역에 짧은 문제를 띄고 그다음에 배점 부분을 딱 붙여서 이걸 가지고 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세트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이 영역 저 영역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정리가 좀 덜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합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그 논술 기출을 다 모아서 전체 영역의 형식 부분들 다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역별로 쪼개서 연습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7, 8월까지도 이어지는데 7, 8월 달에는 예상 문제를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정말 많이 푸시게 돼요. 영역별로. 많이 푸셔서 되게 다채로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문제였으면 거기에 대한 답안 자료들은 우리 익숙하게 보셨던 개요 작성했던 그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답안과 주요 사항들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객관식 기출 문제거든요. 객관식 기출 문제인데 스킬백 모형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객관식 기출이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후반부 시험 같은 경우 중등 시험은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서 문제만 봐도 되게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연습하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건 라이겔루스 그 수업의 조건, 세 가지 조건, 3대 조건, 교수의 조건 그거 할 때 나오는 사례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예요. 그 5급 2차 문제예요. 5급 2차 문제인데 요 문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에서 많이 봤었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동기 조절 유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최근 몇 년 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례를 봐서 뭐 돈을 벌기 위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 본 적 있으시죠? 요거 가지고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 동기를 설명을 해보고 드웩의 지능에 대한 암묵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을 설명을 해보고 이런 식의 활용 문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공부했던 사항들이 정리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강의는 그 기출과 기출 문제를 다채롭게 정리를 한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상반기 공부를 한번 마무리하고 마무리라기보다는 상반기 공부를 좀 정리를 하면서 포인트를 짚어가고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머, 더 있네? 답도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당연하지만 답도 다 보여드리게 됩니다. 예.